여러분,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공식 미국채 보유액과 벨기에의 보유액은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벨기에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2017년 말 대비 현재 약 4,500억 달러 이상으로 4배가량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 국채를 팔아치운다는 뉴스나 영상을 믿지 않습니다. 중국 보유량이 줄어드는 시점에 벨기에 보유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면 이는 매도가 아닌 보관장소 이전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일본, 영국에 이어 미국채 3위 보유국입니다. 한때 보유액이 1조 3천억 달러를 넘기도 했지만 2026년 현재 공식 보유액은 약 6,933억 달러. 불과 10여 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정말로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단서가 등장합니다. 2024년에서 25년 사이 벨기에의 미국채 보유액은 연간 약 1,200억 달러씩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이 줄인 금액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왜 벨기에일까요? 벨기에에는 세계 최대 증권 결제 및 수탁기관인 유로클리어가 있습니다. 이 벨기에 시스템을 통해 국채를 관리하면 미국 재무부 통계에는 중국이 아닌 벨기에가 보유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유로클리어는 고객 자산을 보관할 때 투자자 이름으로 꼬리표를 달아두지 않고 거대한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는 옴니버스 계좌 구조를 사용합니다. 중국의 직접 보유액과 벨기에를 통한 우회 보유액을 합치면 중국의 실제 미 국채 보유 규모는 여전히 1조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역시 중국이 자산의 위치를 옮겨 추적과 제재로부터 숨기려 한다는 점, 통계적 착시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전체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실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달러를 한 번에 다 버릴 수는 없으므로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고 그 사이에 금이나 타국 통화 비중을 서서히 높이는 달러와의 점진적인 이별의 과정인 것입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중국이 남은 국채를 대량으로 시장에 던지는 잠재적 경제 무기, 즉 금융 핵 옵션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미국은 항상 경계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미국채 우회 보유는 불투명한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국채 매도가 시작되어도 추적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어렵고 시장 충격을 조절하면서 조용히 발을 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한국이 보유한 미국채는 약 1,220억 달러, 한화 약 166조 원으로 세계 17위 수준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적어 보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외환 보유액 약 4,100억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국에 있어 미국채는 수익성보다는 유동성 확보가 주 목적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한은은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아 달러를 확보하고 이를 시장에 공급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실탄으로 활용합니다. 최근 미국 국채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로와 엔화 자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본이 보유한 미국채는 약 1조 2,300억 달러, 한화로 약 1,680조 원으로 미국채 최대 보유국입니다. 학자들은 일본과 미국의 이 관계를 황금 수갑이라고 부릅니다. 수갑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의미는 그 구속이 나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기 때문에 스스로 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에게 이 수갑은 방탄조끼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와 인접한 일본에게 유일한 해구산이자 군사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미국채를 대량 보유하는 것을 일종의 안보분담금 혹은 보험료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미국을 지지함으로써 안보를 제공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미국과 척을 진다면 일본은 당장 국방비를 몇 배로 늘려야 하고 그 재정 부담은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내 재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 경제가 망하지 않도록 기원하며 미국채라는 수갑을 계속 차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미국채 보유는 경제적 실리와 안보적 생존이 복잡하게 얽힌 냉정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황금 수갑을 차고 있는 건 맞지만 일본은 그 수갑을 차고 있는 한 최소한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갈등이나 관세 문제로 중국이 작정하고 이 국채를 한꺼번에 시장에 던져버린다면
세계 경제의 질서는 그날로 끝장날지도 모릅니다.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중국은 달러 영향력에서 서서히 탈출하는 질서 있는 퇴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국가부채는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39조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무려 5경 3천조 원으로 우리나라가 약 88년치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중국은 조용히 발을 빼고 있고 세계 각국은 금과 타국 통화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탈달러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도 미국 국채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알면서도 모두가 이 시스템 안에 묶여 있습니다. 각국이 들고 있는 미 국채는 단순한 자산이 아닌 협상 카드이고 최후의 순간을 위한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세계는 오늘도 그 가능성을 조용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